네, 다시 상승 구간에 진입한 국내 증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이 골드러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골드 캐는 것보다 청바지가 더 많이 팔린 거 아시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국내 주식시장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전력의 주가 급등이 상법 개정 수혜 때문인데 그 덕을 보는 제2의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이후로 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 속에 수혜 섹터까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함께 보시죠. 네, 미국에서 잘 나가는 K전력기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미국 서부 지역 여러 주에서 진행이 되는 1,700억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이 한국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해 2027년부터 납품이 됩니다. 이처럼 AI와 낡은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에 힘입어서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해외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하면 과거에는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는 내수 중심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로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이 K조선을 찾고 유럽이 K방산을 찾은 것처럼 전력 인프라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제2의 조선, 제2의 방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한 전력망이 정전 위험과 인프라 교체 수요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신규 사업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K전력기기 업체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수주 잔고나 실적 그리고 어디 쪽에서 중설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북미 매출 비율이 20%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판매 법인이 이달 초 그러니까 7월 초에 미국 전력회사로부터 약 2,641억 원 규모의 초고압 차단기 장비를 수주했는데 효성중공업의 초고압 차단기 단일 수주액으로 또 최고액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북미 매출이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74% 급증을 했고요. 지금 미국 엘라베마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 1분기 배전반과 초고압 변압기 신규 수주의 북미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됐고요.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금 시설을 준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텔레그램방 코멘트를 좀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요. 관세 전가 가능한 조건으로 수주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 주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열어서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패턴이 동일합니다. 조정의 깊이만 달랐을 뿐이고요. 조정을 딛고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일제히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구간에서 2%대 동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한타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도 좀 참고해서 전해드리면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은 구조적인 실적 개선, 글로벌 점유율 확대, 정책 수혜를 이제 동시에 갖춘 리레이팅 후보군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는 고점이 아니라 레벨업 구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이혜린 아나운서가 마감 시황을 할 때 KTNG가 신고가 종목에 있길래 언제 신고가가 됐지? 이 종목은 왜 올랐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딱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급등한 것과 결이 같았습니다.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왜 오르는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컨센 대비 5% 상회, 영업이익은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심을 자극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상법 개정에 따른 향후 담배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가격,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최근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것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2015년 1월 이후 10년 넘게 담배 가격이 동결이 됐는데 먹거리 전반의 물가가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담배 가격 인상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해외 관련 판매 호조세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지금 매 분기 30%를 상회하는 성장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 단가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 효과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3월부터 카자흐스탄 신공장이 본격으로 가동이 됐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장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해외 실적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요. KT엔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민생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국내 관련 판매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 쿠폰 수혜주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신고가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신고가를 쓰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는 1%대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어제 신고가 종목의 이름을 올렸었죠. 5%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보니까 4월부터 진짜 꾸준하게 우리가 모르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KTNG 얘기였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흥행 중인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안 그래도 이 K-팝 소재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어제 텔레그램 방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없을까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관련주를 분석한 텔레그램 방을 찾을 수 있었고요. 먼저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2주 이상 이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시청 순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보이 그룹 이름이 사자보이스인데 이 사자보이스가 부른 유어 아이돌이라는 음원이 지금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K-팝 그룹으로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에 오른 건 이 사자보이스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최고 기록이 BTS 다이너마이트의 3위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악령에게서 인간 세계를 지키는 이 K-팝 걸그룹이 있어요.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온 보이그룹 사자보이스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실제로 K-팝 아이돌이 OST에 참여하거나 챌린지 콘텐츠에 동참을 하면서 팬덤과 대중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수혜주는 뭐냐? 네. 호텔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 안에 서울 명소들, 그러니까 뭐 남산타워나 을지로 삼가거리 등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실제 명소들에 대한 소개를 해당 애니메이션과 연관지어 소개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이돌 팬들이 한국을 방문했다면 앞으로는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서울 명소들을 방문하러 한국에 또 오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를 써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인바운드 지표가 좋아서 실적 기대감이 큰 섹터 중에 하나가 이 호텔인데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 흥행 모멘텀까지 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관련주도 함께 보시죠.
이미 어제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JS 코퍼레이션 전일 11% 급등 마감을 했었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4%의 오름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난 2022년 3월에 기록했었던 전고점 14,600원에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서부 T&D 오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서부 T&D도 역시나 어제 10%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조정받나 했더니 오후장 들어서 지금 빨간불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호텔신라만 아쉽게도 현재 소폭의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투자텔미를 통해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아까 좀 짚어주셨던 상법 개정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상법 개정이 오늘 지주사, 금융사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고 있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이 관세 불확실성이 7월 말까지 연장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8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장이 된 거고 또 좋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기 때문에 일단은 7월달까지 시간이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지주사, 금융주,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방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가 되겠죠. 일단 상법 개정은 많은 분들이 이 상법 개정 통과가 되면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 코스피 지수를 5천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 재료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지주사와 금융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자사주 수락 의무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즉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어떤 그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자사주를 매수했을 때 소각이 돼야 그게 진짜 주주 환원인 정책이 되는 거고 소각을 하지 않으면 주주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의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속세에 대해서 대주주 할수는 없애자는 야당의 의견권이 나왔고 사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 것으로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지주사나 금융주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4천이나 5천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그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주사와 은행주, 금융주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계속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사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계속 시장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탑픽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지주사 중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현재가가 지금 184,600원입니다. LS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LX 인렉으로 유명하죠. 이 전력 쪽에서 주가가 살짝 올라가는 종목이고 이 LS 그룹의 지주사를 이 LS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이 경영권이나 사법 리스크 우려가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LS의 구자원 회장이 이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이걸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우려가 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 지주사가 할인을 받는 그런 요소였던 건데 이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지주사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거래소에서 이 중복 상장 규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LS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자산 50조 원 비전을 말하면서 어떤 그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지금 현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중복 상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적 분할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는 신고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파마리서치 본다면은 바로 LS도 그와 같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계열사 성장 동력들, 뭐 LX11이라든가 LS 케이블, 시스템, 그다음에 LS 니코동 재련, 지금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LS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소개해 주셨던 동양철관 그리고 신용증권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리뷰해 주시죠. 네, 동양철관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무료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관세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 8월 1일까지 유예가 되면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에도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카드 들고 있는 게 바로 알래스카 LNG 카드입니다. 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동양철관이 가장 큰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전히 협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신용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서고 있고요. 이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소각 의무화가 된다면은 신용증권이 마냥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신용증권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다 영상 하나 올려놓을 건데 오늘 보시면 지금 조방원,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사, 조선 방사원전 이쪽에 주도할 거고 7월달에 계속 주도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사면 되는 건데요. 그 몇 개 되는 해당되는 종목을 말씀드려볼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해서 해당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